안녕하세요. 역수돋보기 이영입니다. 여러분, 마포 돼지갈비라고 들어보셨죠? 마포에는 어쩌다 돼지갈비 거리가 생겼을까요? 사실 마포의 먹거리 역사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마포 돼지갈비의 역사를 설명드리고자 공덕동에 마포 진짜 원조 최대포집을 찾았습니다. 잠시 아주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마포 진짜 원조 최대포집은 돼지갈비가 시그니처이긴 하지만 소금구이, 갈매기살, 껍데기, 염통 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포 하면 역시 돼지갈비고 돼지갈비 골목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으니 저는 돼지갈비만 시켰습니다. 이 집에서 직접 만드는 동동주가 있다고 해서 같이 시켜봤습니다. 짠! 대포집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뜻을 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포집이 한국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포집은 대포술을 판매하는 집으로 대포술이란 보통 술잔보다는 조금 더 큰 술잔으로 술을 마실 때 쓰는 말입니다. 소주잔으로 소주를 마시기보다는 한 사발에 담긴 막걸리나 동동주를 가져와 안주와 함께 마시는 술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 저는 나름 대포집의 정체성에 맞게 술을 시킨 거겠죠? 이런 대포술을 파는 대포집은 도시보다는 시골에 많았는데 그래도 도시에도 서민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도시 중에서도 도심 외곽이나 골목에 허름한 차림의 대포집들이 생기면서 서민층이 자주 찾는 곳으로 큰 사랑을 받은 우리나라 전통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도 그냥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드럼통 잘라서 대용하였죠. 원래 대포집은 안주조차 내주지 않는 술집이었습니다. 안주를 안 줬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술을 많이 줬죠. 그래서 애주가들은 대포집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 대포집은 해방 이후에서 한국전쟁 사이에 처음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이 남긴 드럼통이 많아서 드럼통 가져다가 대충 테이블만 놓고 술만 내놓는 형태였던 거죠. 대포집은 60, 70년대 인기를 끌었는데 시장 골목골목에 꼭 대포집들이 있었고 1962년 동아일보 기사에는 서울의 밤은 대포집부터 시작한다는 제목이 있을 정도였죠. 막걸리와 함께 소주도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안주가 없으면 안 되니 점점 안주를 내는 식당들이 많아졌고 드럼통에다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안주로는 연탄불 피워놓고 그 위에 값싼 고기들을 구워먹는 안주들이 유행했죠. 대포집의 최전성기는 1980년대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포집의 역사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가게가 바로 제가 있는 이 최대포집입니다. 1952년 최한채 씨가 지금의 공덕시장 뒤편에 드럼통 꼴랑 3개 놓고 대포집 연 게 최대포집의 시작이죠. 공덕시장의 대포집은 최대포집이 처음은 아니고 이미 공덕시장 골목엔 대포집들이 몇 개 있었다고는 하네요. 이 최대포집에서는 돼지갈비를 연탄에 구워 먹을 수 있는 안주들을 제공했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자주 먹기 시작한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삼겹살 등 돼지고기를 구워서 애용한 건 80년대 이후부터이고 한국인들에게 고기하면 소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땐 워낙 가난할 때니 허름한 대포집에선 저렴한 돼지고기를 팔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더 맛있는 걸 내놓고자 뼈에 붙은 살, 돼지갈비를 팔면서 돼지갈비는 대포집을 상징하는 메뉴가 됩니다. 처음에는 소금으로 간한 돼지갈비를 팔다가 어느샌가 양념한 돼지갈비를 팔기 시작했죠. 처음 돼지갈비를 팔았을 땐 손님들이 돼지갈비가 뭔지 몰랐다고 해요. 이게 양이 진짜 많다.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많아. 돼지갈비를 파는 최대포집이 공덕시장에 문을 연 이래 여기 마포의 공덕에 마포 돼지갈비의 시작을 알린 거죠. 마포에 최대포집을 포함해서 돼지갈비집이 몰렸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원래 공덕시장 골목엔 미군들을 상대하는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마포의 텍사스 골목이라고 했는데 미군들이 많이 몰리니까 드럼통 구하기가 쉬웠을 거고 그래서 돼지갈비집이 쉽게 몰릴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1968년까지는 서울에 전차가 있었는데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전차역 중 하나가 마포였고 그 덕에 돼지갈비를 파는 대포집들은 접근성도 좋았던 거죠. 최대포집을 포함한 다른 대포집들도 돼지갈비로 이름을 알리면서 돼지갈비는 마포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최대포집의 상차림은 1950년대 처음 대포집을 열었을 때의 상차림과 거의 동일하다고 하네요. 다만 현재는 연탄이 아닌 숯불을 사용하고 있죠. 다음은 1970년대 소설 배회에 묘사된 마포돼지갈비의 기록입니다. 이쪽에 주문도 없이 찢은 날파와 마늘과 고추장과 김치 등속을 이글거리는 숯불과 함께 날라오고 이내 널따란 갈비가 치직거리며 타기 시작했다. 1968년 전차가 사라지고 1974년 마포의 텍사스 골목도 사라지면서 공덕시장에 있던 돼지갈비 대포집들은 대거 지금의 공덕역보다는 마포역에 가까운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다만 최대포집만은 아직 공덕에 남아있고 이후 보급형 최대포집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최대포집 이름에 마포 진짜 원조가 붙은 거랍니다. 아, 네, 소주가 너무 땡긴다. 그런데 이 마포 공덕에 이르는 상권은 조선 후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후기 상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전국의 대도시들 위주로 다양한 상인들이 등장하는데 한양의 경우 한강을 따라 물류를 유통하고 장사를 하던 경강상인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초 한강을 누비는 경강상인들의 상선은 약 300여 척에 달했다고 하니 엄청난 규모였죠. 한강의 주요 나루터들은 물건을 판매하려는 경강상인들과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마포에 오는 상인들은 주로 어물선상들이었고 마포는 전국의 각종 수산물들이 집화되는 곳이자 전국의 목재들이 몰리는 집합지이기도 했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몰리니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옛 마포나루가 있던 오늘날의 마포역에서부터 공덕역까지에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한강의 나루터에 형성되는 상권으로는 주로 숙박시설이나 먹거리를 제공하는 여객들이 많았는데 이 여객에서는 단순히 숙식을 떠나서 물품 보관 및 전당포로 돈을 벌기도 했고 이 객주들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일종의 중개업자들이었습니다. 객주들은 심지어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수익을 올리는 금융업에도 종사했죠. 금융업 외에도 객주들은 운송업, 위탁 판매 등 부업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마포에는 조선시대 사창가도 있었습니다. 양이 2인분 생각보다 많네. 이게 인생이다. 얘기해서 내가 5천을 벌면 이게 1억짜리에 뜬 거야. 한 1억 정도 생각해. 그냥 먹으면 안 되지. 이걸 내가 내 건데 벌써 안 돼. 나중에 근대화가 되고 1907년에 전차가 마포나루를 지나치면서 마포는 한강변에서 상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선시대부터 마포에는 상권이 조성되어 각종 먹거리 집들이 질비해 있었고 한양의 최대 물류 집산지 중 하나였던 마포에서 공덕의 역사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지금의 대포집 골목 혹은 돼지갈비 골목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지나친 비약은 아닐 겁니다. 짠하겠다. 김치. 와.
돼지갈비를 통해 알아본 마포의 역사였으며 다들 최대포집에 대포술 한 사발이 하러 오세요. 아